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손주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환호성을 지르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영웅처럼 떠받드는 그 이름. 어쩌면 며느리나 사위가 식사 자리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자랑스러운 한국인은 바로 페이커, 이상혁 선수입니다. 본명은 이상혁, 별명은 페이커. 영어로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이 별명에는 상대를 감쪽같이 속이는 천재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빙판 위에 여왕 김연아 선수가 있었고, 영국 잔디를 누빈 박지성 선수가 있었으며, 메이저리그를 호령한 박찬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또 다른 무대에서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페이커를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농구의 마이클 조던, 축구의 펠레, 권투의 무하마드 알리, 이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등장하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한국인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들은 페이커를 떠올립니다. 특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2025년 11월, 페이커 선수는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세계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통산 6번째 우승.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협이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축전을 보냈고 외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또 한 명의 신화가 탄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고도 감격스러운 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던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청년이 어떻게 지구 전체를 무릎 꿇렸는지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활약하는 분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e스포츠, 한자로 풀면 전자스포츠라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면 컴퓨터로 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아니, 컴퓨터로 하는 게 무슨 운동이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아이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모여 머리 회전, 손가락의 빠른 움직임, 동료와의 호흡, 상대의 심리 읽기, 이 모든 것을 겨루는 진짜 운동 경기입니다. 특히 페이커 선수가 하는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롤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임은 5명이 한 팀이 되어
또 다른 5명의 팀과 맞붙는 경기입니다. 마치 축구처럼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의 본부를 먼저 무너뜨리는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정신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진다고 합니다. 머리는 장기 프로 기사처럼 빨리 돌아가야 하고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눈은 매처럼 사방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 이 게임을 가장 잘하는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고를 가립니다. 이 대회의 이름이 바로 월드 챔피언십. 우리나라에서는 친근하게 롤드컵이라고 부릅니다. 축구로 치면 월드컵, 야구로 치면 월드 시리즈와 같습니다. 이 롤드컵 결승전은 매년 전 세계 약 1억 명이 지켜본다고 합니다. 1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2배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의 청년 페이커 한 사람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1996년 5월 7일에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30살, 만으로는 곧 30살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상혁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상혁이는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환경에서 손주를 키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따뜻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상혁이는 일찍부터 어른스러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고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기보다는 혼자서 뭔가에 깊이 몰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몰두의 대상이 바로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게임만 하면 인생 망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식들 게임한다고 야단치고 컴퓨터를 부셔버린 부모님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옳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상혁 선수의 아버님도 처음에는 아들이 게임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 눈빛은 심심해서 노는 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큰 것을 이루겠다는 아이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혁이는 중학생 시절 이미 한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인터넷 게임 순위에서 늘 첫 번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 너머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강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저 한국의 어떤 천재 소년이라고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러던 1993년, 아니 죄송합니다. 2013년의 어느 봄날, 한 작은 게임 회사에서 이상혁 선수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T1입니다. 당시 이름은 SK텔레콤 T1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통신회사 SK텔레콤이 만든 프로게임 팀입니다. 그때 이상혁 선수의 나이는 고작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학교 대신 프로 선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뿐인 큰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상혁이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7일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처음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합니다. 데뷔 첫 경기에서 그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신인 소년이 그 베테랑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해설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게임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데뷔한 지 불과 6달 만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팀을 이끌고 세계대회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장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거대한 경기장, 무려 1만 명이 들어가는 큰 운동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013년 시즌 롤드컵이 열렸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중국의 강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이긴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끄는 한국팀이 중국팀을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깨끗하게 이겼습니다. 세트 점수 3대 0,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결승전 시상식에서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17살 소년이 세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국에 모인 1만 명의 관중과 텔레비전을 보던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외쳤습니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대한민국의 어느 작은 동네, 어느 가난한 집안의 한 소년이 어머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 청년이 데뷔한 지 단 1년도 되지 않아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페이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2014년 데뷔 이듬해 페이커 선수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팀이 큰 부진에 빠진 것입니다. 그해 페이커 선수는 한국 대회에서 우승조차 하지 못했고 세계대회 출전 자격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작년이 운이었지. 어린 신인의 반짝 활약이었나 보다. 페이커는 이미 한물 같다. 그러나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혼자 연구실에 남아 자신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더 발전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회자됩니다. 지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 청취자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페이커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늘 가르치셨던 그 정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라. 눈물을 닦고 다시 도전하라. 페이커는 바로 그 한국인의 정신을 게임이라는 분야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015년 시련을 이겨낸 페이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해 가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 페이커가 이끄는 한국팀이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 우승, 이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2년 연속 우승, 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커는 20살의 나이에 이미 세계게임 역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2016년 우승 당시
미국의 한 유명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이 청년은 이제 단순한 게이머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시대다. 또 어떤 외국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커가 화면에 등장하기만 하면 상대 선수의 손이 떨립니다. 마치 무하마드 알리 앞에 선 권투 선수처럼. 그 무렵 페이커 선수는 이미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청년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고 대통령이 직접 그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페이커를 보러 가는 관광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페이커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페이커가 식사하는 식당에서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페이커 선수의 그 어마어마한 인기,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때 우리 국민이 느꼈던 그 자부심,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온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박수쳤던 그 감동. 페이커 선수가 외국에서 사랑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우리 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그 뜨거운 자부심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 두 번째 연속 우승의 영광 직후 페이커 선수의 인생에 첫 번째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 이번에도 페이커가 이끄는 한국 T1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사상 최초의 3년 연속 우승, 즉 3핏을 노리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우승하면 페이커는 정말로 이 세계의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한국팀, 삼성갤럭시였습니다. 한국팀끼리 결승에서 만나는 자리. 어쨌든 한국이 우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커 본인에게는 평생의 꿈이 걸린 한판이었습니다. 그날 베이징의 거대한 새 둥지 운동장, 그 유명한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 10만 명에 가까운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게임 한 판 보러 10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페이커의 팀이 한 점도 내지 못하고 0대 3으로 졌습니다. 우승은 삼성 갤럭시가 차지했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무대 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관중이 보는 앞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한국의 천재 소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외국 사람들조차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가장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상에서 추락한 영웅의 눈물. 그러나 그 눈물은 곧
다음 도전의 씨앗이 됩니다. 이 패배 이후 페이커 선수에게는 더 긴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페이커는 세계 정상의 자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해는 결승에서 졌고, 어떤 해는 4강에서 떨어졌고, 어떤 해는 본선조차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페이커도 끝이다. 전성기가 지나갔다. 새로운 영웅이 필요하다. 특히 202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 페이커는 또 한 번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팀 DRX에게 졌습니다. 또 한 번의 패배. 그때 페이커 선수의 나이는 26살. 게이머의 세계에서는 이미 노장이라고 불리는 나이였습니다. 보통 게이머들은 2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굳고 눈이 침침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페이커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누구보다 한국적인 청년이었습니다. 2023년 봄, 페이커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계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옛날 한국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던 이야기.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에 다시 일어나는 그 정신.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그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 서울 고척 스카이돔.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 게임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장장 7년 만의 결승전. 페이커가 이끄는 T1이 결승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 한국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번에도 지면 정말로 페이커는 끝이다. 경기 당일 고척 스카이돔에는 1만 8천 명의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표는 1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응원했습니다. 인터넷 중계를 본 시청자는 그날만 약 650만 명.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 한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청취자 여러분, 그야말로 영화 같았습니다. 페이커가 이끄는 T1이 중국 팀을 3대0,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두 팔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17년 베이징에서 흘렸던 그 슬픈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한이 그 눈물 한 방울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만은 늙어도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다. 페이커가 10년을 돌아 다시 정상에 왔구나. 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사람들조차 페이커의 부활에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진짜 전설은 그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2024년, 즉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1월,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또 한 번의 롤드컵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페이커가 이끄는 T1이 다시 결승에 올랐고 상대는 중국의 강팀 BLG였습니다. 이번 BLG는 보통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T1만을 연구해서 T1의 모든 약점을 분석한 팀이었습니다. 경기는 정말로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BLG가 먼저 한 점을 따갔습니다. 페이커 팀이 한 점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BLG가 한 점을 가져갔습니다. 세트 점수 1대2, 한 점만 더 지면 페이커는 우승을 놓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되는가? 그런데 그 순간 28살의 노장 페이커가 신들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게임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장면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가 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페이커는 혼자서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해설자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관중석은 환호로 뒤덮였고 BLG 선수들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페이커는 4세트와 5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면서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세트 점수 3대2,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통산 5번째 우승, 그리고 그날 페이커는 결승전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미 대기록을 세운 영웅이 다시 한번 신화를 쓴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신문은 다음 날 일면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신이 다시 강림했다. 그리고 외국의 또 다른 유명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커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2025년 11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 이번 무대는 페이커의 인생 최대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자리. 무려 8년 전 베이징에서 페이커가 눈물을 흘리며 놓쳤던 바로 그 꿈. 그 꿈에 다시 도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대는 같은 한국팀, KT 롤스터. 두 팀 모두 한국팀이었으니 어쨌든 한국이 우승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커 본인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한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경기는 풀 5세트까지 가는 명승부였습니다. KT 롤스터가 먼저 결정적인 한 점을 가져갔습니다. 한 점만 더 따면 페이커는 또다시 3년 연속 우승의 꿈을 놓치는 상황이었습니다. 8년 전 베이징의 그 슬픈 장면이 다시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 29살의 페이커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2세트를 영업 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트 점수 3대2로 우승. 통산 6번째이자 사상 최초의 3년 연속 우승, 즉 3핏을 달성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동료들과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17살 소년이 이 트로피를 처음 들어 올렸을 때의 그 떨림과는 다른 떨림. 12년의 무게가 담긴 떨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곧바로 페이스북에 축전을 올렸습니다.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하셨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은 페이커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했고, 영국의 어느 잡지는 한국의 페이커는 마이클 조던의 펠레,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손주들에게 자랑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 세계대회 통산 6번 우승. 이 분야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둘째 자리는 우승 2번, 무려 3배 차이입니다. 둘째, 사상 최초 2년 연속 우승, 그리고 사상 최초 3년 연속 우승. 이 두 기록을 모두 가진 사람은 지구상의 페이커 한 명뿐입니다. 셋째, 한국 리그 통산 10번 우승. 이 분야 한국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넷째,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페이커는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금메달 덕분에 페이커는 군 면제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다섯째,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은 충성심. 페이커는 데뷔한 그 팀 T1에서 12년 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외국 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했어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페이커는 2029년까지 T1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한 팀에서 뛰는 것입니다. 충성심의 화신입니다. 여섯째, 추정자산 수백억 원. 페이커는 한국 게이머 중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가진 광고 모델 계약, 본업인 게임 활동, 인터넷 방송 활동 등을 모두 합치면 한 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나 페이커는 검소합니다. 명품을 사지 않고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을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기부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영향력은 게임의 영역을 한참 넘어섭니다. 첫째,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페이커 덕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하면 김치와 케이팝을 떠올렸다면 요즘 외국 청년들은 페이커를 먼저 떠올립니다.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어디에서든 한국을 동경하는 청년들이 페이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효과. 페이커가 출연하는 결승전이 열리면 그 도시는 거대한 잔치판이 됩니다. 호텔이 가득 차고 식당이 붐비고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페이커가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는 한 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셋째, 문화적 영향력.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페이커의 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한국에 오면 페이커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한 청년이 전 세계 인류 스타들의 영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넷째, 한국 청년들에 대한 자긍심.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페이커는 우상입니다. 나도 페이커처럼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한국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페이커 한 사람이 한국의 다음 세대 전체에게 꿈과 희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한국 어르신들의 자부심.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하고 길러낸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 키운 그 노력이
우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그 땀이 결국 페이커라는 한 청년을 통해 세계 무대에 활짝 꽃피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한국인의 이런 빛나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자랑스러운 한국인은 페이커 이상혁 선수였습니다. 1996년 5월 7일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난 한 평범한 소년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어떻게 세계 정상에 우뚝 섰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2013년 단 17살의 나이에 한국 프로게이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데뷔 첫 해에 곧바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사상 최초의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게임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대함은 시련 속에서 빛납니다. 2017년 베이징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날부터 무려 7년 동안 페이커는 세계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연습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024년, 2025년 사상 최초의 3년 연속 우승, 즉 3핏이라는 인류사 최초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통산 6번 우승. 이 기록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깨지기 어려울 영원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첫째는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이커가 무릎을 꿇었던 그 베이징의 눈물 이후 7년의 침묵.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 살면서 그런 시간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보릿고개의 가난, 외환, 위기의 어둠.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그 한국인의 정신을 게임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대로 보여준 청년입니다. 둘째 교훈은 겸손과 성실의 가치입니다. 페이커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까지 연습하며 동료들을 챙기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평생 자식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미덕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 가르침. 페이커는 그 가르침에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셋째 교훈은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머니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한 청년이 단 12년 만에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한 명이 세계 전체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잠재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자손들을 키워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께서 한평생 흘리신 땀과 눈물, 길러내신 자식과 손주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날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이 대한민국이, 이 작은 한반도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내일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29살의 청년이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여전히 더 발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평생 가르쳐 오신 그 정신,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페이커는 2029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적어도 4년은 더, 어쩌면 그 이상도 페이커는 한국의 영웅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손주들과 함께 페이커의 경기를 한 번쯤 보시면 손주들과의 이야기가 한층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손주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페이커를 어떻게 아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놀라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